세계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에 숨겨진 보물, 아시아와 중동의 이야기. 여러분, 당신은 놀이와 여가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놀랍게도 인류가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선언한 순간들 뒤에는 언제나 문화와 놀이, 그리고 축제와 여가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알기 위해선 그 나라의 음식을 보라.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가 웃을 때의 모습을 보라. 그리고 한 문화를 진짜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놀이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류의 위대한 흐름 속에서 단지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K-레크리에이션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계를 존중하는 일, 그들의 놀이를 이해하는 일,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품고 함께 웃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WREA 세계 레크리에이션 교육협회가 전하는 세계 레크리에이션 문화 시리즈 제1편. 지금 우리는 중동과 아시아, 신비롭고 찬란한 전통의 대륙으로 놀라운 여가 문화를 찾아 지구 반대편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동안 몰랐던 여가 문화의 보물상자와 세계 평화를 이끄는 놀라운 문화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세계의 놀이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후 본편 구성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어드립니다. 첫째, 한국의 K-레크리에이션과 전통놀이. 둘째, 중국의 여가와 정신수련 문화. 셋째, 베트남의 공동체 놀이 문화. 넷째, 인도네시아의 지역 축제와 전통예술. 다섯째, 일본의 여가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여섯째,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여가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일곱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권의 여가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여덟째, 인도 전통의 향기와 현대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여가 문화. 정리 및 철학적 메시지, 세계를 연결하는 레크리에이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혹시 한류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방탄소년단의 무대, 오징어 게임의 반전, 그리고 김치, 한복, K-뷰티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한류의 뿌리는 어쩌면 우리가 어릴 적 뛰놀던 놀이문화, 즉 한국의 레크리에이션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전통놀이들은 단순히 게임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공동체 정신, 배려, 웃음,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가 숨어 있죠. 윷놀이. 4개의 나무 막대만 던져도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고, 줄다리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줄로 연결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강강술래. 달빛 아래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사이를 연결했던 우주적인 놀이문화이기도 하죠. 지금 한국은 이 전통적 놀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K-레크리에이션이죠.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의 레크 활동, 회사에서의 팀빌딩 게임, 노인 복지시설의 웃음 치료까지 놀이를 통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통해 문화를 퍼뜨리는 놀라운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행복했던 놀이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그 놀이가 전 세계와 어떻게 닮았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여행지는 거대한 대륙과 오래된 철학이 숨쉬는 중국입니다. 전통과 명상, 여가와 무예가 어우러진 특별한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둘째, 중국의 여가와 정신수련 문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수천 년의 지혜와 무한한 여유가 숨쉬는 땅,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의 여가는 그저 놀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놀이, 즉 정신수양과 연결된 여가 문화를 발전시켜왔죠.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태극권입니다. 공원에서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마치 공기를 밀고 당기는 듯한 동작들. 그 속에는 무려 유교, 도교, 불교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만 마음은 고요하고
에너지는 흐르되 충돌하지 않죠. 여기서 잠깐. 아침마다 공원에서 수백 명이 함께 태극권을 하는 장면.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맞추는 일종의 이식이자 사람과 자연이 연결되는 하모니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 중국의 전통 놀이 중에는 칸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둑을 두지 않고 바둑을 구경하는 것이죠. 단순한 관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술을 놓는 그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은 눈빛으로 수싸움을 즐기고 마치 자신이 직접 두는 것처럼 심리게임에 참여하죠. 이런 관전 문화는 요즘 중국의 e스포츠와 보드게임 문화로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편으론 고요하고 또 한편으론 치열하며 놀면서도 깊은 사유를 놓치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제는 정신 수양을 놀이로 이어가는 나라. 베트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과는 전혀 다른 작지만 강한 문화적 여가 DNA를 가진 그들의 독특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베트남의 지역 축제와 가족 중심 여가 문화. 이제 우리는 동남아의 진주, 베트남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여행지로 익숙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가족적인 여가 문화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지역 축제입니다. 베트남에는 각 마을마다 수호신을 모시는 축제가 있고 이 행사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세대 간의 화합과 전통 계승의 장이죠. 아이들은 사자춤을 배우고 어른들은 전통 북과 피리, 연극 공연을 준비하며 온 마을이 함께 어울리는 그 모습은 마치 작은 문화올림픽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전통놀이 중에는 다 까오라는 것이 있어요. 공중에 뜬 셔틀콕을 발로만 차는 경기인데요. 놀랍게도 이 놀이가 현대에는 공식 스포츠 경기로 발전하고 있죠. 한국의 제기차기와 비슷하지만 움직임은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베트남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생기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주말 저녁이면 호찌민 시내의 공원이나 하노이의 호수 주변에 온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듣고 아이들과 춤을 추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심 레크리에이션 문화는 베트남이 미래의 레저 교육 선진국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만큼 여가를 통한 인성 교육, 감정 교류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깊이 있는 베트남의 여가 문화, 이제 좀 더 궁금해지셨죠?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최대의 군도 국가이자 레크리에이션이 삶 자체인 나라, 바로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춤과 음악이 일상이 된 신비로운 여가의 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입니다. 춤, 노래, 축제가 끊이지 않는 레크리에이션 천국이죠. 먼저 인도네시아의 여가 문화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통 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리의 케착 춤은 환상 그 자체입니다. 밤이 되면 바닷가 절벽 위 횃불이 타오르고 남성 수십 명이 원을 그리며 입으로 착착착 소리를 내며 추는 이 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진화와 믿음,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진 영혼의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이 춤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여행객들이 매년 수백만 명씩 발리를 찾습니다. 그 자체가 관광 레크리에이션 산업인 셈이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지역마다 고유의 춤과 음악이 있습니다. 자바섬의 가물란 연주, 수마트라의 전통 전사춤, 술라웨시의 민속 퍼레이드까지 레크리에이션이 단지 놀이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 보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일상 속에서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즉석 공연,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함께 연습하는 민속무용, 결혼식과 생일잔치에도 빠지지 않는 전통춤. 이들에게는 축제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 인도네시아의 음악과 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콘텐츠 끝까지 보시길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소개할 다음 나라는 우리와 더욱 가까운 이웃. 다음은 다섯째, 일본의 여가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섬세함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일본으로 떠나봅니다. 일본의 여가 문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 안엔 철학, 미학, 그리고 공동체성이 녹아있죠. 일본의 전통 여가 활동 중 하나는 바로 차노유, 즉 다도입니다. 조용한 공간, 은은한 향. 정해진 절차 속에서 차 한 잔을 우려내는 이 행위는 단순한 음용이 아닌 마음의 평화를 찾는 예술입니다. 여가가 시간의 낭비가 아닌 존엄한 정신 수양이라는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이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레크리에이션은 마쓰리, 즉 지역 축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일본 전역에서는 수백 개의 마쓰리가 열립니다. 화려한 가마를 메고 도시를 행진하거나 온 마을 사람들이 유카타를 입고 전통춤을 추며 밤을 지새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공동체 레크리에이션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의 레크리에이션은 단지 전통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현대적 여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코스프레 문화,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게임 페스티벌, 심지어 사무라이 체험 관광, 닌자 스포츠 이벤트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고 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문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공원에서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라디오 체조를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이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지는 일본식 레크리에이션의 일상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일본인은 너무 일만 한다는 이미지 갖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놀라실 겁니다. 일본은 연간 여가활동 참여율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만큼 삶의 균형과 회복을 위해 여가를 철저히 계획하고 실천하는 민족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의 레크리에이션 문화는 단지 놀이가 아닌 삶의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여행해 볼까요? 태국입니다. 태국의 여가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웃음과 미소가 깃든 여유로움입니다. 미소의 나라라는 별명답게 태국인의 여가는 긴장을 풀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죠. 대표적인 전통 여가 활동은 무에타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국민적 자긍심이 담긴 전통 예술입니다. 관람뿐만 아니라 체험형 레크리에이션으로도 인기 있어 외국인 관광객도 참여하는 코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축제 중 빼놓을 수 없는 건 송끄란. 전통 설날에 온 나라가 물싸움으로 축제를 벌이는 날이죠. 누구든지 물에 흠뻑 젖으며 웃고 즐기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이날은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의 축제장입니다. 요즘은 요가, 명상, 힐링 리트릿 같은 자연 중심의 웰니스 여가 문화도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태국 지부도 이런 트렌드와 잘 맞닿아 있지요. 이어서 말레이시아입니다. 다민족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나라, 말레이시아는 문화의 다양성이 여가 문화에도 깊이 배어 있습니다. 말레이계, 화교계, 인도계 등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민족들이 각자의 춤, 노래, 놀이를 지키고 공유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실라트라는 전통 무술과 각 지역의 민속춤이 레크리에이션으로 널리 즐겨집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음악과 춤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회입니다. 페낭, 사바, 클랑 등 지역마다 열리는 거리 공연과 민속 축제는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여가의 장이 되지요. 특히 우리 협회 말레이시아 지부는 전통놀이와 노래율동을 활용한 유아아동 프로그램 보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는 미래 세대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의 교차점을 아름답게 지켜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곱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권의 여가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중동,
그 이름만으로도 사막의 신비로움과 고대 문명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행할 중동은 현대적 변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여가 문화의 땅입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성지인 이 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종교 중심의 삶이 모든 일상과 여가를 지배했지만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정책에 따라 문화, 스포츠, 관광 산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국민의 여가 생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 낙타 경주, 사막을 가르며 펼쳐지는 이 독특한 레저는 관람 스포츠로 발전하며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최근엔 레크리에이션형 댄스, 실내 스포츠, 음악 페스티벌까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형 문화 활동이 확산 중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함께 여성 전용 스포츠 센터와 헬스클럽, 요가 프로그램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제 사우디를 넘어 중동권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이벤트와 문화 페스티벌을 유치하며 글로벌 관광여가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카멜 페스티벌, 전통 무용 아라얄라 등은 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죠. 카타르는 월드컵 이후 축구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인프라와 함께 전통 무술, 무용, 대중공연이 레크리에이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등도 유적과 자연을 결합한 웰빙형 여가 체험에 주력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은 이제 종교와 전통 위에 현대적인 레크리에이션 문화를 더해 고유의 정체성과 글로벌 감각을 동시에 갖춘 여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또 다른 거대한 문화권이자 고유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나라 인도의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문화를 여행하듯 감성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8째, 인도 전통의 향기와 현대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여가 문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나라, 바로 13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문화 대륙, 인도입니다. 여기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은 그저 놀이나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삶과 철학, 종교, 정신문화가 깃든 신성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먼저 인도는 요가의 발상지입니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심신의 통합을 추구하는 레크리에이션이자 전 세계인의 건강 문화로 확산된 대표적인 인도식 여가 활동입니다. 인도의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는 작든 크든 요가 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매년 6월 21일 세계 요가의 날이 다가오면 전 세계 관광객과 함께하는 대규모 요가 행사가 열립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은 전통춤과 음악입니다. 인도에는 카타크, 바라타나티암 같은 고대 종교의식을 기반으로 한 전통 무용이 여전히 일상 속에 살아있고 젊은 세대는 볼리우드 스타일 댄스로 에너지 넘치는 레크리에이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즘바나 케이팝 댄스 클래스도 인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서구와 한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놀이를 통한 교육 문화가 깊습니다. 전통적인 보드게임 차투랑가, 카바디 등은 가족 간 유대감 형성과 지역 축제에서의 공동체 여가 활동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카바디라는 인도의 전통 스포츠는 이제는 국제 경기로 성장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랑받는 팀 스포츠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자연 속 명상, 공동체 노래 모임, 힌두 사원에서의 문화 축제 등 종교와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형 레크리에이션은 인도 특유의 깊이 있는 여가 철학을 엿보게 합니다. 인도는 여전히 발전 중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레크리에이션 철학은 누구보다 앞서 있고 그 안에는 인류가 잊지 말아야 할 함께하는 즐거움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여행지 인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리즈가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의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연결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2편에서는 유럽의 지역 축제, 놀이문화, 여가산업과 교육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